네, 대장동 개발 특혜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번 기소가 향후 대장동 수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이 밖에 주요 사건, 사고 소식들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곽상도 전 의원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일단 받고 있는 혐의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대장동 개발 사업에 특혜를 제공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남욱 변호사로부터 5천만 원을 수수한 것인데 그 첫 번째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특혜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는 그 하나은행 콘소시엄, 그 성남의 뜰에 그 참여한 민간 사업자, 이제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따낸 측. 이제 하나은행 컨소시엄인데 이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이제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이제 곽상도 전 의원이 그 하나금융그룹 회장한테 직접 연락을 해서 이 컨소시엄이 와해되지 않게 다시 말해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정상적으로 구성되도록 도와주었다라는 혐의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이제 국회의원 신분의 어떤 국회의원의 직무를 이용해서 대장동 사업에 다양한 편의를 제공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서 하나는 이제 특경법상 알선수재, 그다음에 이런 직무 관련을 한 그런 특혜 제공을 한 것을 하면서 한 대가로 그 아들을 통해서 50억 원을 받았고 그중에 뭐 세금을 제외하면 한 25억 정도를 취득했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이거는 특가법상의 뇌물 혐의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마지막 혐의 그 남욱 변호사로부터 5천만 원 수수한 것은 이제 불법으로 정치 자금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제 검찰 측이 가지고 있는 그런 혐의 사실입니다. 예, 그렇군요. 곽 전 의원에게 돈을 준 것으로 지목된 김만배 씨 그리고 남욱 변호사도 보니까 추가로 기소가 된 상황인 거죠? 그렇죠. 지금 김만배나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그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돼서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천문학적인 손해를 끼친 그 배임 혐의로 이제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이 시작되었는데 지금 그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 기소되면서 지금 말씀드렸던 그 대장동 특혜와 관련된 50억 그 수수와 관련해서는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장동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부탁을 하고 그 대가를 아들을 통해서 성과급 형식으로 이제 뇌물을 주면서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가 이제 추가로 기소가 된 것이고, 그다음에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수수와 관련해서 2016년 3, 4월경에 곽 전 의원에게 이제 총선에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치 자금을 불법 제공한 혐의로 이렇게 추가 기소가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현재 곽 전 의원 측의 입장을 보니까 상상과 추측으로만 기소를 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확히 어떤 입장인 겁니까? 정확히 전부 부인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특경법상 알선수재나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상상과 추측에 기해서 기소가 된 것이고 본인은 정말 무고하다라는 그런 입장이어서 실제로 보면 최근에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가 결국 발부가 돼서 구속됐지 않습니까? 구속된 이후에 검찰의 소환 조사에도 불응하고 그렇게 해서 보통 이제 구속되어 있다가 검찰이 이제 소환하면은 보통은 이미 출석하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오지 않으면 강제 구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강제 구인을 해서 이제 강제로 이제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 때도 보면은 이제 그 진술을 거부하는 그런 식으로 어떤 검찰의 수사에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보이고 특히 그 50억 제공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직무와 관련한 직무 관련성이 전혀 없다. 뇌물죄가 성립하려면은 결국은 어떤 그 공무원이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직무 관련성, 그다음에 대가성이 필수거든요. 그러한 어떤 법리적인 다툼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기소가 더욱 주목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인물들 중에 또 첫 기소였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당시에 또 이 클럽에 대해서 거론된 인물들이 여럿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인물들이었죠? 당시에 이제 거론되었던 50억 클럽 6명이었어요. 근데 그중 6명 중 5명이 법조인이어서 사실 저희 변호사들도 야 이거 법조 게이트 아니냐. 지금 나오고 있는 그 물론 의혹입니다마는 인물들이 곽 전 의원도 이제 법조인이었고 그리고 박영수 전 특검, 그다음에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렇게 5명이 법조인이고 1명 이제 홍성근 머니투데이 회장만 이제 경제인이에요. 근데 이렇게 6명 중에서 지금 실제로 조사가 이루어진 부분은 이제
곽 전 의원, 예. 그다음에 박영수 전 특권, 그다음에 권순일 전 대법관, 그리고 이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까지는 소환 조사 이루어졌고 그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뭐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는 없거든요. 결국은 50억 클럽과 관련돼서는 상당히 수사가 좀 더디다. 예. 이런 비판이 야권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뭐 통상적인 수사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렇게 빠른 수사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수사가 지연되는 거는 어떤 방대한 수사 자료가 있다거나 예. 이런 경우인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당사자 소환 조사도 지금 6명에 대해서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야권에서는 이거는 어떤 대선을 이제 의식한 그런 행보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빠른 수사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첫 기소 그러니까 곽 전 의원 기소까지 특별수사팀이 구성되고 지금 5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향후 대장동 관련 수사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당사자 소환 조사가 필수인 것 같고 보통 우리가 흔히 듣는 이제 정치는 생물이다라는 말을 하는데 예. 법조계에서는 수사 재판이 또 생물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자료나 진술이 튀어나올지 모르고 심지어 수사 과정에서 어떤 그 소추기관인 검찰에서 다 어떤 그 사실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기소한 이후에 재판 과정에서도 또 다른 증거가 나오면서 공소가 이제 이제 무죄 판결이 선고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런 50억 클럽, 그다음에 대장동 관련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일단 당사자에 대한 소환 조사가 필요해 보이고 나아가서 이미 지금 기소된 그런 사람들 뭐 김만배 씨나 정영학 회계사, 뭐 남욱 변호사 예. 이들의 재판 과정에서 또 어떠한 진술이 나올지에 예. 따라서 관련 혐의자의 수사 및 재판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도 짚어보죠. 지난주 변호사님과 함께 계양전기 횡령 사건 짚어봤는데 어제 경찰이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더라고요. 현재 수사 상황 그럼 어디까지 좀 진척이 된 겁니까? 지금 계양전기 245억 원 횡령 사실에 대해서 그 최근에 나온 보도를 보니까 그 이제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은 본인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고 해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 압수수색을 통해서 물증을 이제 확보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은 이미 혐의 사실을 큰 틀에서 다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혐의 사실과 물증을 비교 대조하면서 이제 범죄 일람표를 확정을 해서 기소하는 그런 수순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본래도 이번 달과 다음 달 그러니까 2월과 3월이 감사 시즌으로 회계법인이 가장 바쁜 시기라고 하던데 아무래도 오스템 임플란트도 그렇고 고액 횡령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회계사들도 더욱 촘촘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사후 약방문보다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대비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연이어 고액 횡령 사건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크게 두 가지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그 내부 회계 관리 체제가 상당히 부실하다. 이게 뭐냐면은 그 자금을 실제로 집행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자금 집행을 감시하는 그 인력이 회사에 다 있는데 이게 이제 외관법상으로는 나눠져 있어야 하거든요. 예. 그런데 물론 외관법 적용을 받는 회사들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지금 이런 계양전기나 이런 상장사들은 대체로 다 적용 대상이에요. 그러면은 자금 집행 사원과 그다음에 이를 통제할 어떤 그런 권한이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다시 말해서 그 자금의 집행이 분리가 되지 않고 한 명이 그냥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가 하나 있고 예. 그다음에 이러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어떤 회사의 경제 범죄,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거나 이제 횡령을 하는 배임을 하는 이러한 범죄의 처벌 수위가 또 지나치게 예. 그 피해 규모에 비해서 너무 낮다. 이런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감사 시즌이어서 예. 저희 변호사들한테도 보면은 변호사 조회서라고 해서 그 회계법인에서 막 지금 이 회사와 관련된 어떤 그런 소송 진행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회하는 서류 같은 것이 정말 날라오거든요. 예. 근데 회계법인에서 보면 이제 외부 감사를 하면서
최근에 이 계양전기 같은 경우도 보면 잔고 내역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직원의 횡령 사실이 적발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다 면밀하게 외부 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외부 감사해서 적정 의견 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금을 막 빼돌렸다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예. 회계법인의 책임론이 또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면밀한 그런 회계 감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이호영 변호사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